2 a.m. in the car playing our favorite song.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때문인지 지금 해외에서 한국 영화의 인지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한국 영화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해외에서 나름의 시장 가치를 인정받고 리메이크한 한국 영화들을 찾아봤습니다. It's bright, let's have some fun. 처음 소개할 작품은 베테랑입니다. 출연진들이 선보인 통쾌한 액션이 볼만한 영화였죠. 중국에서는 대인물이란 이름으로 리메이크되어 흥행몰이에 성공했는데요. 영화의 주요 해프닝들은 원작과 꽤나 유사하게 그려집니다. 황정민과 유아인의 첫 만남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작중 중요한 사건 역시 거의 그대로 인물만 달라진 채로 옮겨집니다. 중간중간 스토리와는 별개로 캐릭터를 표현하는 장면들까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간 까불거리는 황정민의 캐릭터는 좀 더 우직한 느낌의 인물로 변했고요. 개인적으로 유아인이 연기한 캐릭터는 대인물의 이 배우가 유아인보다 더 밉상처럼 느껴지더군요. 대인물은 마치 다회차로 배우들만 달라진 채로 공연하는 대학로의 연극 같아 보였습니다. 사건의 전개와 결말이 같은 배우만 달라진 베테랑을 또 한 번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 젊은 양반이 말씀이 좀 짧으시네. 이 영화에서 아트박스 사장님과 어이가 없네. 같은 명대사가 탄생했을지는 궁금증으로 남네요. 근데 발차기는 이 여자가 더 잘하는 것 같아. 다음으로 소개할 영화는 20년 전 당시 최고의 스타 차태현과 전지현 주연의 엽기적인 그녀입니다. (20년) 전 500만의 누적 관객 수는 지금 1000만 반열의 영화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익인데요. 엽기적인 그녀는 여러 아시아권 나라에서도 드라마로 만들어지면서 사랑받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미국에서도 마이 세시걸이란 타이틀로 리메이크 되었는데요.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원작에서 전지현과 차태현의 매력이 정말 넘치는 영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메이크판 여주인공의 엽기적인 모습은 왠지 너무 평범해 보이기만 합니다. 이 작품에선 4차원의 그녀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너 꼭 나한테 따기 때려? 따기 안 때면 너한테 죽을잖아. 간단히 이 싸대기를 때리는 장면만 봐도 봤지? 너 그걸 지나간 사람. 정말 잔인하게 뺨 때리는 소리에 지하철 승객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이런 원작의 해프닝과 리메이크판을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밋밋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리메이크판 이 영화는 극장에서 개봉도 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 영화는 너무나도 유명한 박찬욱 감독의 걸출한 한국 영화 올드보이입니다. 동명으로 스파이크 리 감독, 조시 브롤린, 엘리자베스 올슨 주연으로 제작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팬들의 기대를 완전히 짓밟아놨죠. 장도리 씬을 포함하여 원작에서의 중요한 요소들은 리메이크판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원작을 보고 감탄한 관객이라면 리메이크판은 분명 실망감으로 가득 찰 겁니다. 리메이크판을 시청하고 나면 군만두라든지 오대수가 갇혀있는 방, 그리고 낙지를 먹는 장면들 같이 원작에 등장한 요소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제작되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리얼,
보드카, 우유, 컵라면까지 다양한 음식들을 먹으며 긴 시간을 방 안에서 혼자 보낸 주인공은 중국집으로 가서 다양한 만두들을 먹으며 만두집을 찾고 있습니다. 낙지는 그냥 어항에 붙어있을 뿐입니다. 원작이 너무나도 독특한 영화였기에 이를 뛰어넘는 참신함이 사라진 리메이크작이 이토록 진부하게 느껴지는 건 그리 이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상대로 리메이크작은 흥행에서도 쫄딱 말아먹고 말았죠. 다음 영화는 김지훈 감독의 강렬한 색감의 장화홍련입니다. 320만의 관객을 동원한 장화홍련은 공포영화 중에선 꽤나 흥행에 성공한 편입니다. 어서와. 이게 얼마만이니? 개인적으로는 대미를 장식하는 반전보다 영화의 전반에 짙게 깔려있는 음습한 기운에 압도된 기억이 선명한 영화인데요. 해외에선 더 언인바이티드라는 제목으로, 국내에서는 안나와 알렉스 두 자매의 이야기란 이름으로 개봉되었는데요. 가장 처음으로 드는 느낌은 장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무서운 장면이 등장하는데도 참 신기하게도 원작은 영화를 보는 내내 그렇게 소름이 돋았었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새엄마 역할의 염정아 배우의 독보적인 페이스는 대체 불가해 보입니다. 리메이크판의 계모는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죠. 원작에선 굉장히 공들여진 미장센 역시 추운데 왜 나와 있어? 리메이크판은 여느 헐리우드 영화의 그것과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저예산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그래도 4,100만 달러 가량을 벌어들이면서 흥행에는 성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품은 전지현, 이정재 주연의 10월에입니다. 가끔 저 혼자 적막함이 느껴질 때 꺼내보게 되는 최애 작품 중 하나인데요. 이 작품을 2006년 키아누 리브스, 산드라 블록 주연의 레이크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리메이크했습니다. 10월에 등장한 일 말에는 이렇게 서양의 풍경으로 신비한 우체통은 조금 더 신기한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리메이크판에서 일 마레란 이름은 주인공이 만남을 약속하는 레스토랑의 이름으로 재등장합니다. 이정재와 키아누 리브스의 직업은 건축과 관계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었지만 전지현은 극중 성우로 등장하는데 산드라 블록의 직업은 의사로 바뀌었습니다. 인물과 로케이션, 시나리오에까지 약간의 변주를 가하면서 원작과는 다른 신선한 또 한편의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껏 소개한 여러 작품들 중 가장 리메이크다운 리메이크처럼 느껴지는 영화이기도 했는데요. 사랑과 로맨스에 대한 감정과 정서는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레이크하우스는 제작비 대비 3배의 나름 괜찮은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하나같이 원작을 넘어서는 영화를 찾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데요. 무조건 우리나라 영화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원작이 지닌 특유의 감수성에 익숙해져서인지 아무래도 원작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작의 정서를 뛰어넘을 그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 정말 리메이크가 결코 녹록한 작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역시 또 다른 창조적인 작업이란 생각이 무척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원작 역시 그냥 그렇게 대충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외국에서 리메이크하고 싶어지는 좋은 한국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플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